안녕하세요. 김범락의 법률광장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면서 느낀 것은 조명 등 촬영 장비나 편집기가 좋은 것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좋은 장비로 촬영 편집하지 못하지만 추후 보충하겠으니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레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 유튜브 제2편으로 평소 직장이나 가정 사회생활에서의 주의할 점인 증거자료의 준비와 수집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준비될 자료들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이며 누구로부터도 듣기 힘든 것들이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면 좋은 내용이니 할 것입니다. 문서에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법률상의 증거 절차를 통해서 공문서나 사문서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문서 송부 촉탁, 문서 인증 촉탁, 감정, 검증, 금융거래 내역 조회, 통화 내역 조회, 과세 정보 조회 등으로 문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은행, 통신사 같은 곳은 재판부로부터 명령서를 받으면 대개 이행해 주지만은 일반인들은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든 이행해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공문서는 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든 검사든 일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중 일반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증거를 조작한 것이죠.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 관련 공무원들은 그 당시의 정황과 나타난 증거자료, 참고 자료를 통해서 추측한 후 판단합니다. 이를 추단이라고 하죠. 그 당시의 정황에 관한 자료, 실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 자료, 실제 문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참고 자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 자료를 평소에 모아두거나 적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 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시, 말하자면 적당한 시기에 증거 자료를 모아두거나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증거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없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증언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이나 증언해 달라고 하면 미안한데 생각해보니 나는 그런데 휘말리기 싫다고 하면서 꺼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랑 친해서 좋은 사람이어서 진짜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90% 이상은 분명히 안 해줍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지인, 상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누구나 남의 법률 문제에 휘말렸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인증을 받아 주십시오. 진술이나 증언을 해준다고 할 때 빨리 인증할 내용 만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인증 좀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때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줍니다.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이는데 거기서 인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문서와 같습니다. 출석이나 증언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인증서를 받아 뒀다가 그것이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받을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인증받으십시오.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내용으로 백날 인증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둘째, 평소 메모를 해두시고 보고 내용들 보관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소 수첩에 메모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부님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안 씁니다. 수첩에 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메모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계부나 일기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 메모하는 습관을 꼭 기르십시오. 물론 메모는 일방적인 기록이라서 무조건 증거 자료가 되기는 힘들긴 하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한 달 전의 일들에 관해서도 자세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머리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도 기억 잘 못해요. 하지만 메모가 되어 있다면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사나 직원들 간의 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가능한 자세히 요약해서 메모하십시오. 예전에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토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금이 50억, 잔금이 4억, 50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이 계약금만 지불한 뒤에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과 사기업의 담당자들이 그 협상을 하면서 중도금 지급 날짜를 계속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표들이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기업도 중도금 지급이 연기된 걸로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1년 정도 중도금 지급이 계속해서 연기되다 보니까 공기업이 더 이상 못 참아서 내용 증명으로 이영 최고와 함께 계약 해제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사기업은 50억 날리게 생겼죠. 문제는 공기업의 해제 통지가 적법한가입니다. 담당자 간 중도금 지급 날짜 연기에 관한 합의 자료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초기엔 합의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몇 개 있었지만 나중에는 없었어요. 만약 사기업 담당자가 메모를 확실히 하고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았더라면 또 메모를 확실히 하면서 뭐 협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자료들이 중도금 지급이 연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공기업한테는 계약 해제권이 없어 계약 해제 통지가 무효가 되고 사기업은 50억 날릴 일이 없었겠죠. 그 사기업 망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되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내용 증명으로 분명하게 증거 자료를 남기십시오. 뭐 문자나 카톡도 좋습니다. 물론 안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정을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을 확실히 해주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증거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어떻게 처리하고 했는지가 녹음되어 있으면은 그게 제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지 말고 대화 당사자로 참가해서 녹음하십시오. 참가해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판사가 채택하고 안 하고는 판사 자유죠.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있었던 사실대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고소당할 수 있거나 법 소송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당사자는 솔직하게 있었던 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초기에 서로 간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 대화하면서 녹음해야 합니다. 나중엔 그런 녹음할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녹음할 때 대화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법률 문제가 되는 중요 부분에 관해서만 간략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슨 녹음을 왜 해와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개인에게 어떤 내용만을 녹음해 오라고 하면 중요 부분에 관해서 2분 정도만 대화하면서 녹음하면 되는데 30분, 심지어 1시간, 2시간까지 녹음합니다. 그 녹취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요즘은 뭐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짧게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중요한데, 자신이 대다수 이야기하고 상대방 말은 별로 없어요. 응, 뭐 이런 말이 많고, 그냥 네 말 알아들었다 이거지. 응이 네 말을 인정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불리한 말도 엄청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취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녹음되어 있어요. 대화 방법과 녹음할 내용에 관해서 몇 번이나 주의해서 녹음하라고 했는데도 죽으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녹음해오라고 하거나 녹음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죠. 넷째, 핸드폰에 통화 중 녹음을 설정해 두십시오. 그러면 통화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통화 중 녹음은 컴퓨터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보관해 두십시오. 그래야만 녹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특히 문제되는 당사자들과의 통화를 많이 하지도 마십시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게 돼요. 법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상대방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법적으로 휘말릴 내용을 말하면 안 돼요. 인증이나 녹취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근데 뭐 잘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평소 어떤 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한 파일로 정리해두는 버릇을 가지십시오. 정리를 잘해두는 사람이 발생된 문제의 해결도 잘합니다.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영수증, 뭐 진료 영수증 같은 거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건마다 한 파일로 정리해서 보관해 두십시오. 시간적 순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들은 복사본을 서로 다른 장소에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 상대방이나 상사나 동료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메일이 시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일곱째, 필요시에는 꼭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 발송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발송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점 때문에 발송하니 너무 언짢아하지 말고 양해 부탁한다고 하십시오. 감정 대립이 되면은 절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자나 카톡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 보냈는데 나는 모르겠다.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자나 카톡 내용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보낸 내용과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것을 캡처나 사진으로 보관하십시오. 물론 내용 증명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내용 증명에 관해서 꼭 배달 증명 받으십시오. 내용 증명 못 받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증거 자료 준비나 수집에 관해서만 1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되는데 짧게 하려니까 시간 관계상 중요하면서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영상물에도 수시로 보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형사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 예전에 국회의원이
뭐 뇌물 받은 걸로 고소당한 게 적이 있습니다. 9시에 뉴스도 나왔고 뭐 그 고소장 제가 무료로 써줬죠.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도 왔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사람 참 좋습니다. 근데 일 처리를 잘못했죠. 왜 자기가 돈을 직접 받고 뭐 물건을 받는지, 밑에 보좌관이나 뭐 비서관들이 있는데 조금은 그게 욕심 때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과는 그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나중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하면 좋겠지만은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죠. 출세하거나 돈이 많으면은 뭐 다른 방법도 뭐 찾을 수 있으면은 뭐 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요즘도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추측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인들에게도 시청 권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